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익 향상 파트너 오선생입니다. 오늘도 주주님들께 꼭 필요한 정보 제가 직접 챙겨왔어요. 오늘 이 영상 원전 섹터에 자금 넣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음 주 개장 전에 꼭 보셔야 합니다. 어제 아침에 뜬 기사 하나 보셨을까요? 폴란드에서 유럽 최대 석탄 발전소를 원전으로 통째로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5.5기가와트짜리 석탄 발전소인데요. 우리나라 신한울 원전 1, 2호기 합산이 2.8기가와트니까 그 2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원전이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 원전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 원전이요. 오늘 이게 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의 호재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어땠는지 간단히 짚고 갈게요. 코스피가 계속 반도체, AI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전 섹터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인데 이게 두해빌이 나빠서가 아니죠. 이미 올해 초부터 크게 올라온 종목에서 차익 실현하고 반도체 AI 쪽으로 비중을 옮기는 자연스러운 포트폴리오 조정이죠. 오늘 보여드릴 세 가지 재료가 아직 주가에 다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폴란드 베우아토프 뉴스, 이게 왜 대형 호재냐? 둘째, 미국에서 지금 원전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셋째, 수주가 언제쯤 실적으로 잡히고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다음 주 두산 상한가 가자는 의미로 두산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세요. 주주님들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며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폴란드 베우아토프. 주주님들 이 이름 기억해 두세요. 폴란드 중부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유럽에서 가장 큰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 용량이 5.5기가와트인데요. 우리나라 원전 4-5개를 한 자리에 갖다 놓는 규모죠. 폴란드 전체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혼자 담당하던 석탄 발전의 심장부인데 이걸 원전으로 통째로 바꾸겠다고 나선 겁니다. 왜 바꾸냐? EU가 탄소 규제를 계속 강화하면서 석탄 발전소를 계속 돌리면 탄소세 폭탄에 맞거든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기존 송전망을 그대로 재활용해서 원전을 짓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판단이에요. 송전망을 새로 깔지 않아도 되니까 조 단위 비용이 절감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갈게요. 주주님들 APR 1400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자로 모델 이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 갤럭시처럼 한국 원전에도 고유한 모델명이 있는 거예요. APR 1400에서 1400은 발전 용량을 뜻합니다. 일반 가정집 기준으로 약 13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고요. 서울 절반을 혼자 돌리는 크기입니다. 이 APR 1400 이미 검증이 끝난 원전이죠. UAE 바라카 원전 4기가 이 모델로 지어졌고 지금 가동 중입니다. 평균 56개월 안에 건설이 완료되고요. 미국 보글 원전처럼 7년 넘게 지연되고 비용이 2배로 불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 APR 1400을 지으려면 원자로 압력 용기, 증기 발생기, 터빈 발전기 같은 핵심 장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원전 주기기라고 하는데요. 이 주기기들을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APR 1400 원전이 지어지는 곳 어디든 두해빌 부품이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에 APR 1400 원전이 하나 더 지어지면 두해빌 수주장고에 직결됩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지금 베우아토프 하나만 짓는 게 아니에요. 정부 주도 1원전, 민간 주도 2원전까지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폴란드 한 나라에서만 나오는 수주 파이프라인이 어마어마한 거죠. 폴란드 유럽 최대 석탄 발전소가 원전으로 바뀐다. 그리고 유력 후보가 두해빌 주기기가 들어가는 한국형 원전이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주주님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미국에서 지금 원전을 둘러싸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해요. 두 번째입니다. 미국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주주님들 이 소식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XAI, 오픈 AI 같은 미국 빅테크 경영진들을 백악관의 한자리에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받았죠. AI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지을 때마다 자체 전력 공급 시설을 직접 짓거나 니네가 사라. 이게 무슨 얘기냐? 빅테크들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전력을 외부에서 끌어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발전소를 지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빅테크들이 어떤 발전소를 짓냐? 태양광이랑 풍력은 날씨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니까 안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1초도 꺼지면 안 되거든요.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가스터빈이고 궁극적으로는 원전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 원전 용량을 지금의 4배인 4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고 행정명령까지 서명했습니다. 원전 인허가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18개월로 줄였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미국이 원전을 그렇게 많이 짓고 싶은데 정작 미국 안에 원전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습니다. 수십 년간 원전을 안 지었더니 제조 생태계 자체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 측의 미국 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직접 요청했습니다. 두에빌은 지금 미국 빅테크의 가스터빈 12개를 이미 납품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4세대 SMR 기업인 엑스에너지의 핵심 공급망 파트너로 공식 지정됐고요. 미국이 원전을 짓고 싶은데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한국 기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독점이죠. 미국 빅테크가 직접 원전을 짓기 시작했고 그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두산에너빌리티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주주님들 좋은 건 알겠는데 언제 실적으로 잡히냐?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 이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얘기 드리기 전에 여기까지만 보셔도 느끼실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숫자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요. 원전이 돌아가면 두산에너빌리티 매출이 올라가고 가스터빈이 팔리면 30년짜리 서비스 계약도 따라오고 그룹사 전체가 AI 인프라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죠. 삼성그룹처럼 계열사 실적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기업, 주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주주님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같은 장에서는 기업 가치만으론 주가가 쉽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 교체, 금리 상승 우려, 거기다 미이란 이슈까지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잖아요. 요즘 시장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매번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저도 솔직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일수록 두 가지로 갈리죠. 그냥 들고 버티는 사람, 그리고 이 변동성 안에서 대응하는 사람. 분명히 다음 주에 금리 인상 또 관련해서 외인들 매도세 커질 수 있고 재미없는 횡보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우상승 추세 속에서 주가는 계속 상승했다가 조정했다가 또 다시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할 거잖아요. 우리는 이 타이밍을 잡을 줄 알아야 해요. 장기 종목이라고 넣어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주주님들 매번 저처럼 전업도 아니신데 본업 하시면서 매일매일 차트 보고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공시 보면서 순간마다 대응하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제 영상 찾아와 주신 분들은 비중 조절 어떻게 언제 해야 하는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도 매번 와주시는데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인 거고 주주님들은 믿고 와주시다가 적중률이 낮네 이러면 저 떠나셔도 할 말 없습니다. 화면 상단에 잠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릴 건데요. 두산 또는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세요. 주주님들 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 제가 정리해서 답장으로 짧게 넣어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딱 답장만 보내드리려 해요. 그간 답장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 제가 체크 못하고 저장 못했을 수도 있으니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다시 보내주시면 제대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이 된다, 두렵다 하시는 분들 일단 바다만 보시고 며칠 동안 참고하지 마시고 지켜보기라도 해보세요. 하루 이틀 늦는다고 크게 뒤처지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아마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거나 구독자님들이실 텐데요. 이번 주 이렇게 코스피가 7천까지 밀렸던 장에서도 30%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꾸준히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넣고 이렇게 숨겨져 있는 종목들도 발굴할 줄 알아야 목표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법이죠. 제가 수급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 하나를 포착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슬슬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특별히 이 영상에서 두에빌 주주님들께만 내용 풀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방향성은 명확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입니다. 원전 수주가 실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흔들리실 일이 없을 거예요. 원전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 수주 발표. 어느 나라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뉴스가 뜨는 순간 주가가 먼저 올라요. 실적은 아직 하나도 안 잡혔는데 시장은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합니다. 체코 두코바니 수주 발표 때가 딱 그랬죠. 두 번째 단계, 본계약 체결. 수주 발표 이후에 실제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입니다. 이때부터 선수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계약금 성격의 금액이 매출로 잡히기 시작하게 됩니다. 체코 EPC 본계약은 지금 임박해 있어요. 베트남 린투어는 27년 중순 본계약 예정이고, 폴란드 베우아토프는 그 다음 순서예요. 세 번째 단계, 기자재 납품입니다. 원전을 실제로 짓기 시작하면서 두에비리 원자로 압력 용기, 증기 발생기 같은 주기기를 직접 만들어서 납품해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매출로 잡힐 겁니다. 그리고 원전 하나를 수주하면 건설에는 10에서 15년, 운영 유지보수 60년, 해체는 10에서 15년, 약 80년, 90년간의 사업이 확보되는 구간이에요. 한 번 납품하면 평생 고객이 생기죠. 그러면 지금 두에빌은 어느 단계냐? 가스터빈은 이미 납품 중이고 실적에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4% 늘어난 게 그 증거가 되죠. 체코 EPC 본계약은 올해 안에 체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남, 폴란드는 27년, 28년부터 본격 매출이 반영되는 구조예요. 영업이익이 올해 1조 1천억, 27년 1조 5천억, 28년 2조 원으로 매년 커지는 흐름입니다. 주주님들 이 숫자 보이시죠? 지금 주가에는 이 미래 실적이 아직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더요. 주식은 실적이 나온 다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적이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에 먼저 오르죠. 이미 경험하셨을 거고요. 체코 본계약 체결 뉴스 뜨는 날, 베트남 수주 확정 뉴스 뜨는 날, 그때 사면 이미 올라가 있는 가격일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이 그 뉴스들이 뜨기 전이에요. 오늘 핵심 세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폴란드 유럽 최대 석탄 발전소 5.5기가와트가 원전으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유력 후보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주기기를 납품하는 한국형 원전이고요. 둘째, 미국 빅테크가 직접 원전을 짓겠다고 서약했고, 트럼프는 2050년까지 원전을 4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제조 생태계가 무너진 자리에 두에빌이 유일한 공급자로 서 있어요. 셋째, 체코 EPC 본계약은 올해 안, 베트남 폴란드 매출은 27에서 28년부터 본격 반영됩니다. 영업이익이 28년에 2조 원이 전망되고 이 숫자가 현실이 되기 전이 바로 지금이에요. 트리거 터지는 그날 오 선생이 가장 먼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하신 주주님들은 시간 조금 더 내셔서 주주님들 통장에 도움이 될 선물 영상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꿈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꿈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 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 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